네, 신종자본증권에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종류의 증권입니다. 채권과 증권의 성격이 중요한 거 밑줄 짝 채권과 증권의 성격이 네, 동시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채권의 종류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지만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거래량도 적지만 원론적으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고액 자산가들이 금융사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신종 자본증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죠. 네,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다는 거. 이런 채권을 영구채라고 부릅니다. 원래 채권은 일정 기간 뒤에 이자를 덧붙여 갚아야 합니다. 그쵸? 만기 끝날 때 이자 해가지고 만기 이자를 해가지고 1년 뒤에 120만 원을 줄 테니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신종자본증권은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영원히 이자만 지급해도 됩니다. 네, 영원히 이자만 지급해도 돼요. 그래서 회계장부에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네, 여기 써있죠? 네, 자본으로 기록합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네,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것은 채권과 증권의 그런 성격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특성이 뭐죠? 이자 지급을 하는 거죠. 예, 이자도 지급을 합니다. 주식의 특성은 매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만기가 없죠. 상한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채권의 종류죠. 하나의 종류긴 한데 주식의 특성의 성격도 있습니다. 만기가 없다는 거. 예. 근데 여기 보시다면 하나의 예를 보시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콜옵션 1차 콜옵션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일상적으로 콜옵션 하는 거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거든요. 상품인데 네, 여기 써 있잖아요. 1차 콜옵션 한 것이 통상적으로 5년 뭐 만기일은 2027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 등급은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위험. 여러분들 이거 고위험이에요. 고위험. 고위험 채권입니다.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은 상품별 변제 순위에서 보게 되면은 1순위가 아니라 3순위예요. 3순위. 네, 그래서 흥국생명도 1차 콜옵션 네, 5년이죠. 네.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품별 변제 순위 1순위는 담보부 채권, 담보대출이라든지 담보부 사채. 2순위는 일반 채권, 무보증 선순위 채권, CP 등. 3순위가 후순위 채권. 네, 이 신용자본증권은 네, 3순위에 해당됩니다. 3순위. 네, 3순위. 후순위 채권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순위가 이제 주식이죠. 네, 주식의 보통주, 우선주 이런 거겠네. 네, 그만큼 네, 여기 보시다시피 고위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가 한 것처럼 부채잖아요, 원래. 채권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네, 부채 항목에 들어가죠. 부채. 채권은 부채 항목에 네, 들어가는 게 채권인데 이거는 부채가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네, 자본으로 들어가요. 자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KB금융을 보시게 되면 KB금융에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자본 있죠? 자본 항목에 여기 써있죠.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써있죠. 네, 신종자본증권. 네, 신종자본증권이 현재 네, 2조 5천억, 2조 5,699억,
3조 9,355억. 예, 여기 신종자본증권이 은행은 특히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식되니까 신종자본증권이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하죠. 이게 뭐가 좀 헷갈리냐면 근데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본에 신종자본증권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본은 뭐죠? 자본은 자기 자본이잖아. 내 자본이란 말이야. 내 자본. 그 은행에서 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 항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 꼼수의 의미가 있는 거지. 꼼수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 네, 부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채권은 이제 부채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봐봐. 부채 항목에 가보세요. 부채 항목에 보게 되면 차입 부채 이렇게 돼 있잖아. 차입 부 차입 부채 여기 있네요. 채권의 대표적인 게 뭐 사채죠, 사채. 네. 사채 이렇게 돼 있죠. 사채는 뭐야? 사채는 여기 차입 부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차입 부채 항목이야. 그래서 채권은 원래 부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종자본증권도 채권이긴 한데 약간 네 자본에 들어가요. 자본에 들어가는 거. 왜냐면 자본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는 채권은 정확한 만기가 있잖아. 만기가 뭐 5년물, 10년물 이렇게 만기가 딱 있죠. 근데 이거는 만기가 없어. 만기가 없고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 약간 주식 같은 성격이 있는 거지. 매매가 가능해. 그리고 만기가 없고 상한 의무도 없어. 상한 의무가 없지. 왜냐면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종자본증권에 자본 항목에 들어가니까 상한 의무가 없지. 그러니까 약간 자본증권이잖아. 이름에도 써있잖아. 이름에도 뭐라고 써있어?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써있잖아. 자본증권. 자본이라고 써있죠, 자본. 근데 채권이긴 해. 채권이긴 한데, 그래서 이자를 받아. 약간, 네, 그 이자도 받아. 근데, 만기 의무가 없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제 콜옵션이 5년마다 행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번에 그 흥국생명에서 네, 5년마다 콜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못 받는 거지. 그 이것에 대한 어떤 채권자는 뭐 콜옵션을 행사해 줘야 되는 건데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해주니까는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예, 1차 콜이. 그러니까 원래는 만기 같은 의미가 있어. 이게 1차 콜이라는 것이 만기 같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뭐 5년 만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자본증권이다 보니까는 자본증권이다 보니까는 어, 만기가 없는 거지. 상한 의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종자본증권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이제 보통 자본은 그거잖아. 보통 자본은 어떤 거냐면 자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로 자본이라고 한다면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뭐죠? 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지. 그리고 나서 이익 잉여금이 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그 전에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게 있어.
신기하게 하지. 신종자본증권 여기 바로 아래 있다요. 보통주 자본금, 자본금 바로 아래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따로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신종자본증권입니다. 그래서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요. 좀 웃기긴 한데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왜 자본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예, 이거죠. 만기 의무가 없어. 상한 의무가 없어. 상한 의무. 만기가 없고 상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네,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금융업이기 때문에 신용 관점을 본다면 네, 통상적으로는 5년마다 네,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네, 만기 같은 성격으로 그 원금까지 다 갚아준 거지. 원금에다가 이자율까지 쳐줘가지고 갚습니다. 그렇게 갚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국생명 같은 사태가 좀 발생했죠.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진 거죠. 채권 시장은 신용으로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러면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정도 방송할까요? 신종 자본증권. 뭐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신종 자본증권에 대해서. 어려우신 거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위험이에요. 고위험 상품. 고위험 상품. 그리고 후순위 채권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디 들어간다? 자본 항목에 들어간다. 여기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 항목. 원래는 채권이면 부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본 항목에 들어가. 왜? 만기가 없고 그 다음에 상한 의무가 없으니까 영구채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이것은 신종자본증권 은행에서 활용하죠. 은행이라든지 은행에서 주로 이제 신종자본권을 발행을 하고 아니면은 일반 기업에서도 할 때도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가 좀 높다고 본 곳은 은행이니까 은행권을 내서 주로 하죠. 금융권에서. 근데 이거를 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이 높잖아. 이자율이 일반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뭐 안전한 은행에서 발행을 하니까 그런데까 무슨 뭐 고액 자산가들이 신종자본증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근데 냉정하게 보기에는 고위험 상품이에요. 고위험 상품. 그리고 이게 또 매매가 가능해. 사고 팔 수가 있는 주식 성격이 있어. 그런 성격이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사고 팔진 않죠, 주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하진 않죠. 채권이 뭐 사고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자 지급을 원해서 하는 거고, 만기 수익률을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데 뭐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지. 네, 만기가 없고 상한 의무도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로 한다. 금융권에서. 뭐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한다. 금융권이라고 한다면 뭐 보험업도 있고 그럼 한번 찾아볼까?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화재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자본 항목에 가볼까요? 자본 항목에 지배주주 자본금 여기 써있죠. 신종자본증권이 있네. 근데 여기 흥국화재는 신종자본증권이 920억
그 다음에 1120억, 1420억. 신종자본증권이 증가를 하네요. 여기는. 그렇죠. 네, 신종자본증권이 네, 처음에는 920억이었다가 그렇죠? 지금은 1420억이네요. 1420억. 신종자본증권이 1420억. 오히려 증가를 한다. 그럼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 있긴 하겠죠. 신종자본증권이 증가한다 하면은 약간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KB금융인데 KB금융의 신종자본증권은 근데 여도 증가한다 야. 은행도 신종자본증권이 증가하는데 네 2조 696억에서 지금은 신종자본증권이 KB금융도 3조 9,352조로 증가하네. 신종자본증권의 증가 이 부분이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신종자본증권은 주로 어디서 활용한다? 금융업에서. 저기도 볼까요? 증권업. 키움증권. 키움증권도 발행하나? 신종자본증권. 키움증권도 봅시다. 자본 항목에 가보게 되면 여기는 아니다. 키움증권 발행하지 않았는데 신종자본증권을 네, 증권사에서는 발행하지 않았어. 그나마 증권사는 좀 괜찮을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보험사는 약간 그런데 증권사는 발행하지 않았는데. 네, 증권사는 발행하지 않았어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네, 아까 보험 흥국화재하고 네, KB금융 쪽에서만 네, 발행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신종자본증권에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